자, 이제부터 좀 다른 토픽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인공광합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인공광합성에 들어가기 전에 어, 인공광합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반도체 전극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반도체에 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인공광합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자연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광합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광합성을 우리가 한번 인위적으로 한번 모사해 보자. 물론 광합성이 일어나는 그 기작은 매우 복잡합니다. 수많은 물질이 관여하고 있고 뭐 단백질, 뭐 멤브레인 등등 해서 뭐 효소 그리고 수많은 그런 물질들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실험실에서 합성해서 그 구조를 만든다. 뭐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광합성에서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우리 핵심을 우리가 알아보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실험실에서 그 간단하게 그 핵심 내용을 모사해서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인공광합성이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같지 그것을 직접적으로 모든 성분을 다 직접적으로 합성한다거나 또 이제 거기 있는 것을 다 완전히 고스란히 모방한다는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니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여러 가지 이제 분야가 이제 있습니다. 한 가지 분야가 아닙니다. 원래 광합성 하면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그것을 연료로 이용해서 비에너지를 가지고서 궁극적으로 여러 탄수화물을 우리가 합성하는 것을 광합성이라고 하죠. 그 과정에서 산소가 생산이 되죠. 그죠? 어, 근데 이제 인공화합성은 여러 이제 분야가 있어요. 처음에 솔라 에너지 컨버전도 이것도 하나 인공화합성이라고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빛을 이용한다는 전제 조건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죠? 또 두 번째는 포토 카탈리틱 워터 스플리팅. 왜냐하면 이제 곧 보시겠지만은 이 광합성은 명반응과 암반응 이제 두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는 상태에서는 주로 명반응이 일어나고 물론 그때도 이제 암반응이 일어납니다. 명반응, 그러니까 라이트 리액션, 암반응, 다크 리액션. 근데 다크 리액션에서는 또 탄소 동화 작용이 일어나죠. 근데 이제 명반응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은 이 물이 분해가 됩니다. 근데 워터 스플리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합성 성분인 그 틸라코이드라고 있는데 거기서 물이 분해가 돼서 이제 어 그런 과정을 또 인공광합성의 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 분해가 되면 뭐가 되죠? 여러분들 화학이 있어서 화학자들이 가장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예전부터 빛을 쬐어줘서 물을 분해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우리가 어떤 화석 연료 같은 이제 그런 에너지를 굳이 투여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제 빛에너지는 이제 태양에서 오기 때문에 그냥 프리죠, 프리. 공짜입니다. 그 빛을 이용해서 물을 분해한다. 이제 그것이 사람들이 예전부터 이루고 싶었던 말하자면은 홀리 그레일입니다. 홀리 그레일. 가장 고상한 분야 화학에서. 그것도 이제 인공광합성 일종으로 볼 수 있고 또 이제 솔라 하이드로전 프로덕션이죠. 솔라 하이드로전 프로덕션. 그러니까 뭡니까? 빛을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것도 인공광합성이에요. 그 일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빛을 이용해서 CO2 리덕션을 시키는 거죠. 물론 그냥 CO2 리덕션 하면은 이건 인공광합성이라고 할 수는 없죠. 앞에다가 이제 뭐죠? 만약에 포토 카탈리트 뭐 CO2 리덕션 뭐 이런 거 되죠. 왜냐하면은 실제 광합성에서 이제 CO2가 이용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 다크 리액션에서 또 이제 뭡니까? 포토 바이올로지컬 프로덕션 오브 퓨얼스 그러니까 여러 연료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탄수화물이 들어가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합성해 내는 것을 또 인공광합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분야가 있어서
근데 이 분야 모두 다 제가 이제 다룰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광합성에는 이제 반도체가 이용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반도체 하면은 어떤 생각이 나죠?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반도체죠. 예,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 중간이냐? 이제 electrical conductivity가 이제 중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체는 저항이 거의 없죠. 그래서 전기가 아주 잘 통합니다. 근데 부도체는 어때요? 전기 저항이 너무 커서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반도체는 전기 저항이 있긴 있지만은 아주 크지도 않고 아주 작지도 않고 그래서 전기가 적당하게 흐릅니다. 이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에너지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보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저 밴드라고 있죠? 여기 보니까 밴드, 여기 밸런스 밴드, 컨덕션 밴드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원자나 분자 이게 개별적으로 따질 때는 에너지 레벨이 다 아주 완전하게 뚜렷하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수소 원자 배울 때 1s 오비탈, 2s 그죠? 2p, 2p도 나중에 자기장에 걸면은 2px, 2py, 2pg 이렇게 나눠지고 또 3d 뭐 그런 식으로다가 여러분 에너지 레벨이 형성되는 걸 알 수 있고, 또 이제 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아토믹 오비탈이 아니고 몰레큘러 오비탈이 이게 이루어지죠, 그죠? 여러분 일본 악책 한번 가서 보시면은 다 생각이 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아니면은 몇 개가 없을 때는 각각의 에너지 레벨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디파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고체가 되면 말이죠. 어때요? 고체가 되면 거기에는 수많은 원자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작은 고체라도 그 안에는 원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원자들이 이제 또 에너지 레벨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에너지 레벨이 딱 겹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뭡니까? 음, 그 파울리 베타울리에 보면은 그죠? 동일한 전자는 동일한 에너지 레벨을 가질 수가 없어요. 뭐라도 한 가지가 달라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1s 오비탈 예를 들어서 동일한 에너지 레벨에 전자가 두 개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퀀텀 넘버가 하나는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어, 같이 이제 전자가 들어갔을 때 스핀이라도 달라야 됩니다.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저 원자가 많으면은 거기에 이제 비례해서 에너지 레벨도 많아지는데 그 에너지 레벨이 완벽하게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완벽하게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자가 겹칠 때 에너지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어 이게 이제 나눠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원자가 개수가 이제 점점 불어나면은 어때요? 음? 어떠한 예를 들어서 1s 저 오비탈이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이제 밴드를 형성하게 된 거다. 밴드. 그죠? 워낙 그 촘촘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체를 다룰 때는 우리가 에너지 레벨을 각각의 우리가 이렇게 뚜렷하게 나눠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없고 이렇게 밴드 형태로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너지 레벨을 이제 원자를 한번 다시 예를 들면은 이제 쭉 에너지 레벨을 이제 이렇게 그려놓고 가장 안정한 낮은 에너지부터 우리가 전자를 채워 나가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고체가 됐을 때는 이렇게 그런 밴드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어떤 일정한 영역에서 밴드가 있고 또 거기서 약간 좀 떨어져서 또 밴드가 형성되고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가장 이제 전자를 쭉 채워 나가면서 가장 우위에 있는 이 채워진 밴드가 일단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린 건데요. 보세요, 이게 이제 밸런스 밴드라고 있어요. 밸런스 밴드 하면은 뭡니까? 우리가 전자가 쭉 오비탈에 채워지는데 가장 위에 있는 그 오비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전자가 다 채워져 있죠. 근데 이거는 고체이기 때문에 원자가 촘촘하게 이렇게 다 쌓여 있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이 정말로 이게 전부 다 하나의 밴드로 보이죠. 실제로는 이거를 아주 무한대로 확대해 보면 말이죠. 요 각각이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나서 그렇게 에너지 레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그 각각의 거리가 이게 거의 없기 때문에 하나의 밴드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전자가 요 마지막까지 차 있는 요 밴드를 우리가 마지막 그 밴드를 밸런스 밴드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제 원자가 밴드라고 우리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 그냥 밸런스 밴드 이렇게 얘기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때요? 다 채우고 나면은 에너지 레벨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맨 위에 있는 이 밸런스 밴드보다 바로 위에 있는 또 아주 전자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밴드가 있죠. 그것도 사실은 채워지지 않았다 뿐이지 실제로는 그 밴드가 여기에는 수많은 에너지 레벨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컨덕션 밴드라고 합니다. 컨덕션 밴드. 그죠? 근데 이제 분자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가장 전자가 채워져 있는 맨 위에 있는 오비탈을 호모라고 하죠. 호모. highly highest occupied molecular orbital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분자 오비탈을 루모 lowest unoccupied molecular orbital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아마 여러분들 물리학을 이제 배우셨으면은 아마 아실 겁니다. 어쨌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고체에서는 이 밴드 형태로 존재한다 이겁니다. 밴드 형태로 에너지 레벨들이.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컨덕션 밴드는 비어 있어요. 근데 비어 있는데 이 밴드가 서로 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서로 겹치기로 있습니다. 겹칠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 보세요. 밸런스 밴드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제 색칠한 것은 여기 전자가 다 차 있다는 거고, 그죠? 여기는 필드 돼 있죠. 그죠? 뭐가 차 있느냐? 전자가 차 있는 겁니다. 컨덕션 밴드는 vacant, 그죠? 비어 있지만은 요 부분을 보면 말이죠. 요 부분 컨덕션 밴드 요 부분은 밸런스 밴드와 겹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 전자들은 밸런스 밴드에도 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컨덕션 밴드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럼 이렇게 컨덕션 밴드를 이름을 붙였느냐? 이 전기가 통하려면은 전자가 이동을 해야 되죠. 근데 전자가 이동은 어떻게 되느냐? 이 전자가 밸런스 밴드에 있으면 이동을 못 합니다. 컨덕션 밴드에 있어야지만이 전자가 이동을 해요. 그죠?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금속 같은 것은 아주 전기를 잘 통하죠. 그죠? 일반적으로. 금속은 어때요? 요 밸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가 이렇게 상당히 겹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금속에 있는 전자는 맨 위에 있는 전자는 컨덕션 밴드에도 이제 놓여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이게 전기장을 걸어줬을 때 그 전자가 쉽게 이동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점선은 그냥 대충 뭐 대략적으로 그린 건데 이 금속과 또 뭐예요 이게 반도체의 이 경계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요거. 그래서 이제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의 그 차이, 그 에너지 차이를 뭐라고 그러죠? 밴드 갭이라고 합니다. EG 밴드 갭. 밴드 갭 또는 밴드 갭 에너지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 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밴드 갭 에너지가 아주 작아요. 또는 아예 제로입니다. 제로. 없어요. 그죠? 밴드 갭 에너지가. 근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요 밴드갭 에너지가 말이죠. 웬만큼 있어요. 웬만큼. 그죠? 웬만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게 이제 요기부터 이제 반도체라고 보면은 여기에 밸런스 밴드에 차 있는 전자가 이게 전기가 통하려면 이 전자가 요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전자는 컨덕션 밴드에 있어야만이 이동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이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밴드 갭이 작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실온에서 이렇게 이제 실험을 하는데 실온하면 어때요? 열 에너지가 있죠, 그죠? 열 에너지가 이제 밴드 갭 에너지보다 더 크면은 이제 상당수의 전자가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서 전기가 통하게 됩니다. 물론 금속만큼은 잘 통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여기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게 이제 여기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부도체 같은 경우는 이 밴드 갭이 너무 커요. 여기 보세요. 여기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갭이 너무 커서 아무리 온도를 올려도 이 전자가 위로 거의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부도체가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 한번 제가 쓴 한번 요 코멘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ield bonding orbitals form valence band.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원자나 분자가 이제 오비탈을 형성하는데 이게 이제 뭡니까? 전자가 차 있는 것이 서로 이제 결합해서 밸런스 밴드를 형성하고
또 베이컨트 엔티본딩 오비탈, 그죠? 이것은 컨덕션 밴드를 형성한다 이겁니다. 근데 메탈 같은 경우는 요 이 G 값이 요게 KT, K는 볼츠만 콘스탄트고 T는 절대 온도예요. 이게 말하자면은 어떤 주어진 온도에서 그 온도에서 갖게 되는 에너지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더멀 에너지라고 보면 돼요. 그죠? 이 G가 KT보다 너무너무 매우 작기 때문에 거의 여기에 밴드 갭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한다. 이제 그런 거죠. 자, 근데 한번 세마이컨덕터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만드느냐? 한번 봅시다. 우리가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연적으로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보면은 여러분 세마이컨덕터 하면은 딱 생각나는 그 물질이 실리콘과 이 절메늄, 게르마늄이죠. 이제 게르마늄은 보통 이제 안 씁니다. 거의 안 써요. 보통 이제 우리가 실리콘, 지금 전자공학은 전부 다 실리콘에다가 다 회로를 만든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실리콘과 이 절메늄은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예요. 인트린식. 근데 원래부터 반도체로 태어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인트린식. 왜 그러냐? 여기 보세요. 이걸 갖다 이제 앞에 그림을 좀 더 굉장히 단순화 시킨 겁니다. 여기 밸런스 밴드 에너지 레벨이 여기 있고 컨덕션 밴드 에너지 레벨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이제 색칠한 것은 여기까지 전자가 차 있다. 이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 간격이 밴드갭 에너지가 되는데 이때는 포비든 갭이죠. 요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에너지 레벨이 여기는 없고 비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실리콘 같은 경우는 요 갭이 우리가 이 반도체 할 때는 전부 다 에너지를 일렉트론 볼트로 따져요. 일렉트론 볼트. 그죠? 원 일렉트론 볼트는 얼마죠? 줄로 따지면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좀 이제 확실히 알아 놓으셔야 돼요. 제가 기회 있을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실리콘은 이게 간격이 1.1 일렉트론 볼트가 돼요. 그러니까 실온에서 전자가 밸런스 밴드에서 상당히 요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 이제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여기 오른쪽을 이제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 실온에서 저 온도가 0K가 아니니까 열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 일부가 여기는 세 개를 표시했어요.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로 올라갔죠, 그죠? 엑사이테이션 됐습니다. 그럼 어때요? 전자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니까 위에 올라간 것은 요 부분은 마이너스를 차지가 띄게 되고 요 밑에 남은 부분은 어때요? 전자가 빠지니까 있으면 플러스를 띄게 돼요. 이것을 홀이라 합니다. 홀, 구멍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전공이라고 하죠. 전공. 주로 공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이거는 전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도식화 시키면 말이죠, 이렇게 실리콘은 손이 4개니까 이거 하나, 둘, 셋, 4개로 됐어요. 각 본대는 전자가 2개씩 있죠, 그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온도가 0도면은 아무 열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이렇게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이 상태로, 그죠? 전자가 원래 실리콘에 딱 묶여 있는 상태로 다 이렇게 존재해요. 점은 다 전자를 뜻합니다. 근데 이제 실온 정도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은 어때요? 이중 실리콘과 실리콘 아톰 사이를 이제 결합에 참여하고 있던 전자가 여기서 떨어져 나옵니다. 그죠? 그래 결합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이런 전자들은 그래도 상당히 이제 자유로운 전자죠. 이런 전자는 어디가 있습니까? 요 그래프 요 다이어그램에 의하면은 요 결합에서 떨어져 나와서 어디로 가요? 당연히 이렇게 이 컨덕션 밴드로 이게 옮겨간 겁니다. 그죠? 물론 이것은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제 에너지 레벨을 그린 거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도식화 하기는 어려워요. 그죠? 어쨌든 이 중에 일부가 전자가 결합해서 떨어져 나와서 컨덕션 밴드로 가서 이 전자가 외부 전기장에 의해서 이동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말로 다 써놨어요. Thermal excitation, 그죠? 열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가 컨덕션 밴드로 가서 이 전기를 통하게 한다. 그죠? 네. 그러면 그 결과로서 홀이 여기에 밸런스 밴드에 남아 있고 홀은 구멍이지만은 이 전자가 빠졌기 때문에 이것은 양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죠? 이 전하의 크기는 전자의 전하의 크기와 같고 부호는 반대가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이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라고 있습니다. EF라고 하죠, 그죠? 페르미 에너지 레벨. 아주 유명한 저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를 기념해서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근데 인트린식 서마이 콘덕터에서는 이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딱 중간에 있어요. 그죠? 그럼 과연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뭐냐?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제 여러분 고체 물리를 배워보면 알겠지만은 페르미 에너지 레벨은 전자의 밀도, 그죠? 전자를 발견할 그런 밀도, 저 확률이 2분의 1이 되는 에너지 레벨을 우리가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다.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에서는 이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딱 중앙에 있어요.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딱 중앙에 이제 있습니다. 요 거리가 같아요. 위아래 거리가 같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열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가 올라갔죠. 그럼 올라간 전자의 개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그거는 볼츠만 여러분 분폭 함수로부터 구해요. 볼츠만, 그죠? 여기는 보세요. 홀은 전자는 n으로 표시합니다. 네가티브 차지를 띄었다고 해서 n. 홀은 포지티브 차지를 띄었다고 해서 p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자와 홀의 그런 개수가 똑같겠죠, 그죠? 올라간 만큼 홀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다 물리학자들이 다 구해놓은 겁니다. 2.5 10의 19승. 그리고 이건 개수예요. 엑스포넨셜하고 이렇게 요 밴드갭 에너지 마이너스 붙이고 이걸 2KT로 나눈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1 입방 센티미터에 들어있는 전자와 홀이 개수가 되게 됩니다. 근데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이게 1.4 곱하기 10의 10승계 퍼 입방 센티미터, 그죠? 10승계 하면 어마어마하게 100조개죠. 100조개. 맞나요? 100조개. 10의 9승이 10억. 잠깐만요. 100조개 아니고 1억, 10억, 100억 개, 그죠? 100억 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지 있지만은 실제로 이런 아토믹 개수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가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근데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엑스트린식 세마이컨덕터를 만들어야 돼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도핑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도핑. 여러분 알죠? 도핑. 도핑이라면은 뭐를 첨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약물 도핑해서 운동선수들 기록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약물을 취하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죠? 근데 이제 그것을 테스트하는 게 뭐예요? 도핑 테스트. 그런 거를 이제 조사하는 기관은 도핑 컨트롤 센터 뭐 그러잖아요. 그죠? 왜 도핑이라는 말을 씁니까? 약물을 많이 안 써요. 아주 약간만 씁니다. 그래도 효과가 크니까. 주로 스테로이드 계통 약물을 쓰지만은 근데 그런 것도 다 잡아내요. 요즘은 워낙 분석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다 잡아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세마이컨덕터,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의 외부에 이질적인 원소를 집어넣으면은 억지로 집어넣으면은 이걸 갖다 우리가 도핑을 합니다. 많이 집어넣을 필요 없어요. 아주 극민량만 집어넣어도 굉장히 성질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반도체를 엑스트린식 세마이컨덕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에다가 여기 아르세닉 같은 요 물질을 집어넣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르세닉은 몇 가죠? 몇 족 원소입니까? 어느 족이죠? 질소족이죠. 질소. 질소. 어 아니죠. 죄송합니다. 저기 어 질소가 아니고 저 아르세닉은 어디에 속합니까? 예, 질소 아니면은 저기 여러분 탄소 옆에 옆에가 오른쪽에 질소가 있죠. 질소 밑에 인듐. 맞네요. 이제 질소족입니다. 질소족.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질소 밑에 질인, 인듐. 아니, 인이고 질인 그리고 뭡니까? 밑에 비소 있죠? 비소. 그죠? 비소가 아세닉이에요. 그죠? 아주 독극물. 그다음에 밑에가 엔티모니, 그다음에 비스무트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 아세닉은 팔이 몇 개가 있냐면은 5개가 있어요. 5개. 그래서 만약에 이
아르세닉이 실리콘에다가 도핑이 되면 말이죠. 요게 실리콘이 들어갈 자리에 자기가 차지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 4개는 실리콘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때요? 팔 하나에서 전자가 쉽게 떨어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 떨어져 나온 전자는 어디로 가죠? 예, 그렇죠. 컨덕션 밴드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 잘 보시면 이게 원래 열 에너지를 받아서 밸런스 밴드에서 전자 하나가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도핑이 된 요 알세닉에 의해서 또 에너지 레벨이 하나가 더 생깁니다. 그 에너지 레벨은 어디에 이제 딱 찰싹 달라붙었냐면은 바로 컨덕션 밴드에 아주 가깝게 붙어 있어요. 요 에너지 레벨. 이게 이제 ED 도너 에너지 레벨이라고 합니다. 도너. 왜냐면은 요 아르세닉 5족 원소는 전자 하나를 줄 수 있으니까 도너라고 그럽니다. 전자 주계 도너. 그래서 여기 컨덕션 밴드 아주 가깝게 바로 밑에 요 도너 에너지 레벨이 있으니까 여기에 생성된 이 전자는 어때요? 여기에 원래 있었는데 여기에 있지 않고 열 에너지를 받아서 다 대부분이 다 컨덕션 밴드로 위로 올라갑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5족 원소를 도핑을 하면은 컨덕션 밴드에 전자가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죠? 많이 생깁니다. 아주 많이 생깁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다 중성을 다 맞죠. 중성적인 조건을 지금 만족하고 있죠. 그죠? 전자 개수와 호리 개수를 여러분 세우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N-타입 세미컨덕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N-타입. N이라는 것은 뭐죠? 네거티브니까 전자를 뜻한다고 해서 전자가 이제 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전자가 이동을 해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 5, 그죠? 5족 원소를 도핑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너 레벨이 형성이 되어 바로 컨덕시멘트 바로 밑에 이때는 전자가 주 전하 운반처가 되는 거예요. 이 전기가 통하는 데 이거는 주로 전자가 이동해서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도핑하느냐, 이 농도가 1 ppm 정도로 도핑해요. 그러니까 100만 분의 1. 그러니까 실리콘 원자가 100만 개 있으면 그 중에 그때마다 요 아르세닉이라는 원자를 도핑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극미량 도핑하는데도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뭡니까 ND 뭐죠 이게요 ND 도너 여기에 있는 의 개수가 이렇게 됩니다. 입방 미터당 5 곱하기 10의 16승계가 돼요. 1 ppm 정도 도핑을 하면은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전자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주어집니다. 요 시 이렇게 ni 제곱 나누기 na 요거 이게 억셉터입니다. 억셉터의 개수. 그래서 이게 약 4,000 per 입방 센티미터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 반면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5족 원소 대신에 3족 원소를 도핑하면 어떻게 되죠? 3족 원소 말하자면 갈륨 같은 거 그죠? 이제 저 붕소 밑에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듐, 탈륨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갈륨 같은 거 도핑하면은 이거는 팔이 하나가 부족해요. 이게요. 그죠? 팔이 하나가 부족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팔이 3개이기 때문에 하나가 부족한데 만약에 여기서 이게 전자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느 다른 쪽에서 전자가 떨어져서 여기로 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리콘 이제 사이에 있는 이 전자가 이쪽으로 채워졌다고 쳐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팔이 4개가 됐어요. 그럼 어때요? 이것은? 요 결합은 이제 끊어진 거죠. 이건 뭐가 됩니까? 그러면 이것은요? 여기 하나가 전자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홀이 되죠. 홀. 플러스 차지를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보면은 보세요. 여기 컨덕션, 여기 밸런스 밴드 있고 아까처럼 요 열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가 하나가 이제 올라갔어요. 이거 똑같습니다. 이거랑 그리고 이때 N-타입 반도체에서는 페르미 에너지 레벨은 어디에 형성이 되냐면은 이 도너 레벨과 여기 컨덕션 밴드 요 사이에 딱 중앙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이저 갈륨 같이 3족 원소를 집어넣으면 갈륨은 전자를 줄 수는 없죠. 받기만 하고. 그래서 억셉터 에너지 레벨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억셉터. A는 억셉터입니다. 근데 억셉터 레벨은 어디에 형성이 되냐면은 어디에 형성되어 있어요?
여기 형성되죠. 바로 밸런스 밴드 바로 위에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중앙에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죠. 억셉터.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가 컨덕션 밴드는 못 가지만은 바로 위에 억셉터 저 에너지 레벨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처럼 여기 실리콘 사이의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는 홀이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렇게 홀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홀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반도체를 P-타입 반도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3조기 원소를 도핑하면 됩니다. 억셉터벨 EA가 형성이 되고 이때는 이게 홀이 머저러티 캐리예요. 그러니까 전하를 운반하는데 이것도 전기가 통합니다. 웬만큼 뭐가 이동하냐면 이렇게 홀은 이 밸런스 밴드에 있으면 이동을 잘합니다. 그죠? 전자는 반드시 컨덕션 밴드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홀이 머저러티 캐리가 되고 이게 1 ppm 정도 도핑이 됐을 경우에 이게 NA요, NA.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5 곱하기 10의 16승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때 뭡니까? 요거 홀이 그런 개수는 이렇게 주어지죠. 어, 이게 이제 약 4,000개 입방 센티미터당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것을 여기 잘 보시면요. 이렇게 반도체 전기화학 반도체 이론을 다 확립한 사람들은 전부 다 물리학자예요. 물리학자. 근데 우리는 이것을 전기화학과 연관시켜서 지금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렉트로 케미컬 에너지 레벨을 하고 우리가 이 페르미 에너지 레벨하고 우리가 그 상관관계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약간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 그냥 그렇구나 한번 이해하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자세한 그 자료가 좋은 자료가 있는데 좋은 책에서 제가 이것을 어쨌든 스캔하든지 해서 그 자료실에 여러분 먼저 강의 자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일렉트로케미컬 에너지 레벨 스케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왼쪽은 이것은 요거는 요 다이어그램은 다 물리학자들이 다 얘기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물리학에서는 에너지의 기준을 뭘로 삼냐면은 이 진공 상태를 에너지 기준으로 삼아요. 진공 상태의 에너지를 제로라고 봅니다. 제로 일렉트론 볼트 또는 제로 줄이라고 봐요. 그죠? 그런 진공 상태에 이제 있다가 여기 금속이 있으면 말이죠. 금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라고 요 EF라고 있다고 이제 그랬어요. 그죠? 사실 이제 금속의 페르미 에너지 레벨은 뭡니까? 이것은 이 전자가 쭉 이제 낮은 상태에서 차 들어가면서 전자가 이제 이저 어떻게 됩니까?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2분의 1이 될 때의 에너지 레벨이에요. 이게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일단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 베큐움과 페르미 에너지 레벨 그 사이에 요 에너지를 우리가 요 파이 이거를 워크 펑션을 합니다. 워크 펑션 일 함수 이렇게 얘기해요. 일 함수. 그죠? 이걸 어떻게 측정하죠, 여러분요? 워크 펑션을? 여러분 저 1학년 때 아인슈타인이 이제 연구에서 노벨상 받은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라는 걸 여러분 한번 봤을 거예요. 어떻게 측정하면 말이죠. 웹에서 이 전자기파를 표면에다가 이제 쪼여줍니다. 그러면은 이 여기 요 금속에 붙어있던 금속이나 뭐 반도체나 부도체나 뭐 상관없어요. 원리적으로는 상관없습니다. 이 빛에너지가 쪼여준 전자기파의 에너지가 전자가 요 표면에 다 달라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제 표면에 이제 전자가 이 잡혀 있는 에너지보다도 더 큰 에너지가 오면은 어때요? 전자가 튀어져 나갑니다. 표면에서 튀어져 나가서 진공 속으로 이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걸 우리가 검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 전자가 이 금속에 이게 잡혀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phi 워크 펑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거는 아주 측정은 간단합니다. 이것은요. 그리고 거의 모든 물질에 대해서 다 이 워크 펑션이 다 이미 다 측정이 아주 정밀하게 다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여기 금속은 이렇게 아주 간단한데
반도체인 경우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반도체인 경우에는 여기 이제 밸런스 밴드 에너지가 있고 컨덕션 밴드 에너지 있고 여기 딱 인트린식 경우에는 딱 중앙에 이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도체의 경우의 워크 펑션은 진공 상태의 에너지 레벨과 여기 페르미 에너지 레벨 요 사이의 에너지를 우리가 워크 펑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반면에 진공 상태와 여기 컨덕션 밴드의 사이의 에너지 레벨을 EA, 일렉트론 어피니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전자가 들어가면 요지 컨덕션 밴드에 넣을 수가 있으니까 이걸 뭐 일렉트론 어피니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요 바로 요 밑에 시계예요. 여러분 요거는 한번 좀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여기 페르미 에너지 레벨은 말이죠. 여기 그죠? 뭐 반도체든 뭐 그냥 도체든 간에 페르미 에너지 레벨은 어떤 알파라는 것은 어떤 알파 페이즈예요. 알파 페이즈. 페르미 에너지 레벨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와 같으냐? 이것이 이제 이 반도체가 예를 들어서 용액 중에 딱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요. 평형이 이루어지죠. 평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여기 페르미 에너지 레벨하고 요 알파는 페이지를 뜻합니다. 알파 페이즈. 그 용액 중에 그저 일렉트로케미컬 포텐셜하고 같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일렉트로케미컬 포텐셜이 그죠? 페르미 에너지 레벨과 같아요. 이게 바로 이게 이제 이 반도체가 용액과 접촉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일렉트로케미컬 포텐셜은 뭐가 같냐면은 여기 케미컬 포텐셜과 여기 어 뭡니까? 요 텀, 그죠? 그 전자의 에너지 텀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여러분 이거는 자세히 몰라도 일단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어, 물리학에 보면은 연력학을 배우다 보면은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은요. 어떤 두 개의 상이 서로 접촉하고 있어요. 물론 접촉하는 순간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아무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평형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죠. 평형. 그죠? 어떤 두 물질이 접촉하고 있을 때 평형이 이루어진다는 뜻은 뭡니까? 뭐가 같다는 거예요? 요 케미컬 포텐셜이 같다는 뜻이에요. 케미컬 포텐셜이. 그죠? 그런데 만약에 접촉을 했는데 어떤 물질 이동뿐만 아니고 전자까지도 이동이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뭐가 같냐면은 케미컬 포텐셜이 아니고 요 바로 친 거 있죠? 바 일렉트로 케미컬 포텐셜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식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케미컬 포텐셜에다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 하면 전자가 마이너스 차지를 띄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하량 곱하기 여기 요게 바로 뭡니까? 파이가 이게 바로 이저 그 전자가 갖고 있는 포텐셜이죠. 포텐셜 이건 볼트 다니는 볼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래서 어쨌다는 거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잘 보십시오. 물리에서는 절대 에너지 제로를 백큐으로 받잖아요. 근데 전기 화학에서는 절대 포텐셜이라는 개념 자체가 안 존재해요. 어떻게 그럼 하느냐? 요 수소 이온이 환원되면서 수소 기체가 되는 요 전위차를 0볼트로 딱 정의합니다. 정의해요. 그죠? 그럼 이 0볼트가 그럼 과연 이렇게 우리가 물리에서 말하면 과연 몇 일렉트론 볼트에 해당되겠느냐? 이거는 측정한 것이 아니고 이건 이론적으로 계산한 값인데 마이너스 4.5 플러스 마이너스 0.1 일렉트론 볼트에 있다.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요 수소 표준 수소 전지 전위는 백큐에서 밑으로 여기 밑으로 갈수록 마이너스 5로 갈수록 플러스입니다. 백큐에서 마이너스 약 4.5 일렉트론 볼트 되는데 요 반응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요거는 잘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것을 여러 번 이제 이용할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아마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할 수 없어요. 제 이제 설명을 여러분 여러 반복해서 듣고 혹시 이해 안 되면 저에게 찾아오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기에 해당하는 또 자료도 제가 스캔해서 여러분 자료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전기학 책에서 제가 다 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